네, 지금부터는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최적의 매매 타이밍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광섭 매니저의 마켓 타이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많이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지금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에요. 좀 복도에서 자주 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사는 네. 했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소식 무엇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좀 큰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네. 매크로답게 주요 일정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미국 시장이 좀 소폭은 아니고 뭐 적당한 조정 하락이 좀 나왔는데 뭐 그에 대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 일정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 이틀치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5일치보다는 이제 이틀치를 좀 보는 게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고 약간의 좀 글씨 크기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크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월요일 날은 뭐 한중 외교장관 회담 뭐 그러면서 같이 밑에서 이제 고위급 기업인 대화 개최 뭐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전반적으로도 중국발 또 리오프닝에 대한 또 훈풍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근데 사실은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중국과 우리만의 그런 사드 배치 이후에 그런 무의식 쪽에서 펼쳐졌던 부분들이 바로 한한령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계기로 뭔가 좀 긍정적인 좀 기류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제가 주목하는 테마 쪽이 바로 이 재건이겠죠. 바로 프랑스, 우크라이나. 일단 파리에서 13일 날 일단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된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13일 여기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어차피 10일부터 13일이거든요. 양자간 프랑스나 우크라이나나 재건을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진행하고 내일은 다자. 예. 나머지 국가들 대상으로는 한 30개여국의 이런 장차관들이 모여서 또 재건 관련된 또 마셜 플랜 관련된 부분들에도 회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계기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력망 관련된 부분에 전력망의 그런 공급 기지들이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력망과 수도망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재건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재건주들이 아마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CPI가 이제 발표되는 날이 13일입니다. 22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짤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짤은 아니고 실제 사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제목 보면 산타 파월 가능할까라고 제가 이제 명시해놨는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 진짜요? 이제 좌측에 이제 그 중국계 미국인이 이제 기자분이 있는데 사진은 제가 이제 또 이 초상권 보호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잘라서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보시면 넥타이 보세요. 네. 빨간색에다가 약간의 좀 그 트리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네. 산타 형식으로 뒤에는 이제 트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인터넷 이제 외국계 뭐 야후 파이낸스 이 토론 게시판 우리나라 치면 너이버 뭐 종목 토론 게시판처럼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냐? 야, 산타 랠리를 위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제 13일, 14일, 그러니까 FMC 때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비관론적으로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넥타이 색깔 보고 뭐라고 하냐. 네. 아니다, 시장 빠질 거다. 산타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초록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포하는 모수갯소리에 대한 뭐 사진 가지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제 산타 파월이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다음 화면 또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쉬운 매수 시그널은 끝이 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나온 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불 앤 베어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불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황소 시장이 긍정적인 거, 베어는 이제 약세, 인디게이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막 그 밑으로 막 그 하얀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밑으로 빠지다가 최근에 보시면 마이너스 20%,
20%는 아니고 2%죠. 2포인트 내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에서 과대 낙폭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빠졌을 때 좀 사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달에도 CPI 발표 나오고 나서 폭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인디케이터에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하냐?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 없거든요. 중간에 도 꺾일 수 있어요. 파란색 선이. 지금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수 흐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예요. 코스피 2100 한 20인가 30이 지난달에 우리나라 저점이었죠. 2100 정도 라인이. 거기서 사면은 웬만하면 다 수익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사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 2500 찍고 약간 좀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2200, 2300까지 다운이 되느냐 아니 2600가 치고 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딱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2100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무거나 사면은 올라가서 수익 날 수 있는 장세인데 지금 그 장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쉬운 매수 시기는 끝이 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통계를 한번 가지고 나와보니까요. 보시면 뭐 제목이 딱 주가가 올라갈수록 3주 연속의 자본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금 22년도부터 해가지고요. 21년도 이제 딱 작년 딱 이맘때쯤 12월부터 그리고 20년도 1월 뭐 좌변부터 우변을 쭉 보시면 현재가 지금 이제 거의 12월 7일 요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근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발을 한번 쭉 그어드렸어요. 요게 이제 자본 유출이 많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본 유출이 많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냐 이렇게 보면 모르시잖아요. 차트 한번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맨 왼쪽에 가장 많은 자본 유출이 나왔었던데 자 다시 전화면 보이시죠? 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전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맨 좌측에 보시면은 가장 바가 밑으로 많이 유출이 됐었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바로 언제냐? 바로 좌측입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고점일 때. 네.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에 대한 발언이 나올 때 이루어졌고요. 다 전화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이제는 바가. 예. 거의 중간 지점, 뭐 5월 달 그리고 뭐 지금 뭐 6월, 7월 넘어갈 사이 그리고 현재 11월, 12월 요 사이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된 지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된 지역들의 자본 유출이 아까 빨간색 바 거기에 거의 넘어가거나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오거나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본 유출, 그러니까 이쿼티 쪽 펀드에서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을 글로벌 IB 은행의 투자 보고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제 명백한 이 또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CPI가 내일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가 뭐 하회를 해서 지난번에는 0.3 정도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짝 뭐 어린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만약에 CPI 깜짝 올라가면은 뭐 잘 나오면은 주가 뭐 또 폭등 나오겠죠. 2, 3% 정도 미국 증시. 그럼 우리나라도 최소 못해 1.5에서 2%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인디케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표가 지금 대부분 과열, 그러니까 시그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아라. 예. 올라오면 계속 팔아라. 이런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지금 미국장도 지금 최근 차트거든요. 여기 일봉인데 언제든지 밑에 전저점 지지하러 테스트하러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걸 제가 알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 게 바로 마켓 타임 모델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타이밍 모델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요. 네. 관련된 부분들을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를 좀 종합해 보자면 일단 오늘 내일은 재건 관련 종목에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쉬운 매수는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오늘 시장은 열리잖아요. 네. 오늘 시장 전략 마켓 타이밍 모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요. 네. 9가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미국의 S&P 500 요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뒤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12월 3주차의 방향 강도는 50%, 패닉 강도는 30%고요. 12월 4주차는 방향 강도 100%, 패닉 강도 100%입니다. 그래도 지금 3주차가 패닉 강도가 30%예요. 이번 주 CPI 지수 발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반향 강도라는 건 이제 반향이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이 올라오다가 반등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네. 갑작스레 꺾일 수 있다. 뭐 주가가 또 하락 나오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반향 강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반향 강도가 만약에 뭔가 반향에 잡히면 그에 대한 뭐 강도, 뭔가 매수나 매도의 강도가 증가하는 게 바로 패닉 강도거든요. 사실 이제 패닉 강도, 패닉 사이클이라고 하면 공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데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다가 반향 강도가 굉장히 100% 가까이 좀 차오른 상태에서 패닉 강도까지 붙여버리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는 또 떨어질 때는 또 급격하게 반향이 좀 떨어지는 반향을 하면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설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12월 2주차는 이제 사실 이번 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바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포함해서 미국도 증시도 어찌 보면은 CPI 발표 이후에 고점 영역을 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서 박스권, 고가에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떠 있거든요. 떠 있는 상황인데 반향 강도가 지금 이제 차례로 답시다가 보시면 12월 3주차나 4주차에 반향 강도가 굉장히 점점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박스권에 그러니까 지금 12월 2주차, 3주차는 약간 좀 박스권을 좀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을 가르치다가 12월 4주차가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전후 아마 이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산타렐레가 올 것이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뭐 어찌 뭐 감히 예측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 모델로 통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뭐 전주까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바로 4주차의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조정 나올 거 얻어맞을 거 빨리 얻어맞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12월 4주차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다음 주에가 굉장히 좀 반향강도 패닉강도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CPI 발표일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버티게 된다면 오히려 12월 4주차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계속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쉬운 이야기이긴 네. 한데 일단 12월 4주차를 변곡점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네. 주차벽이기 때문에 거의 주차는 거의 잘 맞아요. 일변은 사실 하루 이틀 정도 못 차보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잘 맞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쨌든 12월 3주차 전후에 크리스마스 주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서 그래서 마켓 타임의 결론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오늘의 유망 섹터를 포착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CPI 관련된 부분 예상치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컨센, 일반 CPI는 7.4 총합, 그리고 코어 핵심은 6.1인데 지난달에 이제 11월 달은 깜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럼 지금 보시면은 클리브랜드 쪽에서는 7.27 그리고 코어는 CPI가 6.2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눈이 높아졌어요. 월가 투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어 핵심 코어가 지금 핵심 CPI가 좀 약간 높거든요. 그러면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보합 정도,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자. 그러니까 지난달에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0.3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표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 자식이 수학 점수를 매일 90점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70점 받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상치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는 하락을 비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켓 타임의 결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시간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진행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제가 수도 그리고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총 정리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요.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CPI 관련된 부분도 좀 자세하게 품목별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섭을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신광섭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광섭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밴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녹색 밴드에다가 또 MBN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시황을 긁어보는 것보다는 저만의 그냥 특색 있는 코멘트, 촐철산인 멘트를 많이 치거든요, 여기서. 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거기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제 아침 방송하고 나서 또 이 밴드를 통해서 시황 코멘트 듣고 싶으시면 녹색 밴드를 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주식 정보를 장기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광섭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